5월이 되니까 환해졌어요. 미라클 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5월을 아주 아주 좋아하는데요. 우리 5월 첫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책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달라스에서도 들어오시고 또 중국에서도 들어오시고 정말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정말 글로벌로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5월 필독서죠. GL그룹의 필독서인 질문이 답을 바꾼다. 어, 보통 질문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서 그냥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이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방법, 요령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이 제목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남편하고 대화할 때, 또 고객하고 대화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방향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 딸이 핸드폰도 안 보고 책을 봤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답을 바꾸기 위해서 질문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 솔루션을 아주 정확하게 던져주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롤로그에 저는 항상 어떤 책을 읽을 때 책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 프롤로그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프롤로그에 명확하게 어떠한 그 제시가 되어져 있는 책들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 그 프롤로그 한번 아침 같이 볼까요? 프롤로그에 어, 가장 맨 위에 나오는 몇 페이지일까요? 14페이지 프롤로그에 어, 주제 자체가 큰 주제 자체가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저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들 이렇게 쭉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유독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분이 우리 담임선생님이었나? 이렇게 가물가물한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가슴에,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뭔가 질문이 남달랐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해주었던 어떠한 질문, 친구들한테 했던 질문, 또 월요일 날 조회 시간이나 이럴 때 했던 질문, 이런 것들이 정말 달랐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삶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황색 여기 있잖아요. 한 장만 딱 넘기면 이렇게 주황색 여기 맨 위에다가 우리 GL그룹의 책 읽는 방법 먼저 오늘 날짜, 뭐 미리 읽으신 분, 미리 써놓으신 분은 상관없고요. 오늘 처음 이 책을 만난 날짜를 적으시고요. 2026년 내 인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5월 1일 미라클 돈독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요. 또 미리 읽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써놓고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필독서라서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GL그룹으로 필독서로 선정하기 좋은 책인지 심도 있게 검토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각의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고 싶다 한 줄도 괜찮고요. 정말 질문을 잘하고 싶다. 뭐 등등 괜찮아요. 한 줄만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 줄만 좀 쓰고 시작할게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오늘 나눌 분량은 좀 많습니다. 82페이지까지인데요. 여러분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롤로그부터 한번 쭉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으셔도 괜찮거든요. 82페이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내가 이 책에 집중하는 집중 독서를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저는 6시 30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앞부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갈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야, 이거 정말 이대로만 실행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34가지 질문이 나오나요? 이 질문들만 내 입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그럼 우리 영어 문장 막 100개씩 옛날에 외웠잖아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게 안 써먹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내 걸로 만든다면 정말 대화가 풍성해지겠다라는 것들을 저도 다시 또 반성하고 느끼는 게 많은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4페이지에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 뭔가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4페이지에 그 굉장히 뭐 능력 있는 어떠한 이제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1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계약을 맺으려는 컨설턴트나 은행가 또는 변호사가 얼마나 경험 많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지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제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통찰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통찰력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거는 우리에게 행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요.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우고 막, 딴 데 막 자기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때 막 집중해서 얘기하다. 제가 왜 이렇게 웃기냐면요. 막 누가 막 생각나요. 왜 저러지? 이런 막 파트너 얼굴이 막 생각나요. 실컷 질문해놓고 딴짓해.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질문이고요. 어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의 인생에서는 그분이 지금 되게 노력하고 계세요. 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전혀 질문을 안 하는 분이신데, 너희 가족들, 그러니까 정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가족 관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 자녀가 뭐 몇 살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알 건데. 남들이 보면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또 우리 딸을 묻는다고? 또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묻는다고?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여기서 뭐냐면, 집중해서, 내 얘기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태도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체결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핵심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요, 16페이지, 한 7번째 줄이죠. 아마 피터 드러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영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드러커는 경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자 중 한 명이다. 그 밑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무조건 조언하는 대신에, 이분이 컨설턴트거든요. 근데 무조건 조언하는 대신에 드러커는 간단하면서도 예리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게 누군가가요, 나를 뭔가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과
분명히 내가 조언을 얻고자 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과는 벌써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본인이 어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34장,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34개의 심도 있는 핵심 질문,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이런 질문들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실상에서 써먹으면서 어떤 힘이 있냐면 1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은요. 질문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일터와 개인적 삶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들어주게 되고 믿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고도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만, 돈만 많은 부자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영향력이 별로 미쳐지지 않아요. 그냥 백화점에 가서 갑질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VIP 대접 받는 거죠. 그런 영향력 말고요. 정말 진정한 어떠한 리더십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당신이 효과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을 더욱 깊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고객과 동료, 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 이 책을 쓴 저자의 목적이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내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여기에 모든 노하우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힘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이런 책에 솔루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실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오늘은 8가지 질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질문 전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저도 정말 가슴에, 이거는 진짜 내 마음에 캡처해 놓고 싶다. 머리에 캡처해 놓고 싶다. 라는, 말인데요. 21페이지 챕터 1. 뼈 때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그냥 음소거라도 읽어볼까요? 내 말만 하느라 상대방을 보지 못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저도 이런 실수를 과거에는 뭐 맨날이었고요. 요즘도 이렇게 좀 뭔가 흥분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했을 때 내 말만 하느라 상대방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말만 하면은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상대의 진짜 마음을 읽지도 못할 때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얻지도 못할 때도 있고, 정말 그냥 너 잘났네. 또는 그냥 너 힘들겠네. 이걸로 끝나는 무언가 얻어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을 이렇게 먹을 때 저도 이제 고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술 친구로 딱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보다 말 많은 사람 나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나 오늘 말 많이 하고 싶거든.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부르는 분이 내가 속상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터놓으려고 불렀는데 지가 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에이씨, 나도 오늘 말 좀 하고 싶었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상대가 필요해서 나를 불렀거나, 나하고 뭔가 이랬을 때, 왜 불렀을까? 무슨 일 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신나서, 내가 더 신나서, 내가 더 심취해서,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 많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어, 아프거든요. 내가 말이 진짜 많아? 이거를. 근데 사람은 대부분 내가 말 많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말이 많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건 적건 간에 내 말만 많이 하는 순간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 가슴에 내 말만 하느라 상대방을 보지 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늘 하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 1에서는요, 21페이지, 내 말만 하느라 상대방을 보지 못했다와 연결해서요, 27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 여기에서는 우리 회사라는 어떠한 그 부분을, 목적을 분명히 넣었는데요, 뒤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떤 점이 알고 싶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어떠한 답변이 이렇게 막연하게 막연한 질문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상대가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냥 얘기했을 때 내가 상대가 정작 듣고 싶은 답이 아닌데 내가 그냥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런 실수가 되게 많거든요. 27페이지에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히 알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되묻는 경우는 드물다. 답변자가 엉뚱한 대답을 5분간 늘어놓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답변자는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어본 내용과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경우 말이다. 이것은 듣는 이에게도 고역이다. 항상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되묻는 질문을 던져라.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생년월일부터 시작해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이력 중 어느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되묻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언제 던지는 게 중요할까? 대답이 길어질 수 있고 너무 막연하고 어떤 대답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부분 중에 특히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라고, 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성공? 너무나 막연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세요? 저희 소득이 궁금하세요? 아니면 저의 어떠한 힘들었던 과거가 좀 아니, 궁금하세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얘기를 풀어나갔을 때 상대가 진짜 듣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뭐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일이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막하게 그 질문에 막 답을 하기 바쁘기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궁금하세요? 그런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제가 좀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라던가 제 주변에 누가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그렇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다음에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막연한 질문에 가장 좋은 게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쩌면 제가 그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막 학원을 많이 보내고 이럴 형편이 많이 안 돼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브루타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브루타 부모 교육을 제가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배운 질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전 진짜 얻은 게 많아요. 물론 아직도 부족할 때가 많지만 이 29페이지 짧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한마디,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챕터 2,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너무나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점이, 너의 생각은 어때? 자녀들에게, 파트너들에게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스폰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고객님에게도 고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생각을 들어봐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1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아래에서 30페이지 아래에서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상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불평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요, 31페이지 바로 그 옆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타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잠시만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싶거든요. 딸들에게도 되게 잘 보이고 싶어요. 남편에게도 되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방법, 환영받고 인기 많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32페이지, 아래에서 둘에 여덟 번째 줄.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인정받는 것, 그리고 상대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어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이 강력한 질문,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33페이지. 당신 생각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강력한 질문을 던져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상대가요, 존중을 받게 느끼게 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인 거예요. 음, 상대방의 수문이 열리면 당신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라. 그리고 경청하라. 최대한 집중하여 진심 어린 태도로 들어라. 침묵에도 귀를 기울여라. 눈으로 경청하라. 귀를 활짝 열어라. 저는 어쩌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특히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가장 좋은 질문이 저는 이 챕터 2에 나오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바로 39페이지에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좀 뛰어나고, 아니면 상대를 좀 높여주고 싶고,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나,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질문 3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갖는 최고의 장점은 당신과 상대방에게 즐거움과 열정, 영감을 가져다 줄 대화의 문이 열린다는 점이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너무나 다채로운 스토리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요, 항상 정말 그 많이 습관처럼 어디에서 본 건지 아니면 많은 질문 중에서 얻은 터득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써먹었던 누군가와 친해지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사장님과 이렇게 뭐 음식점 사장님, 옷가게 사장님 또 뭐 피아노 학원 원장님 모든 분들과 친해지고 싶을 때 친해지지 않고 싶을 때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수선집에 가가지고도 사장님 남다르신데 이거 수선하시는 게 거의 디자이너 수준이신데 어떻게 이 수선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 말을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이분이 아유 저 사실은요 유명한 양복점 사장이었어요. 제가 한때 이태원에서 잘 나갔어요.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나 여기 수선집에 있을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어쩐지 바지 단을 몇 번 줄였는데요. 진짜 핏이 달라요. 단 좀 줄였다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남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지금도 또 기억나는 제가 아주 단골집으로 갔던 그 곱창집 사장님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곱창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러다가, 사장님, 근데 도대체 이 곱창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 3병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걸 안 주셔가지고 이제 손님이 이렇게 한 명씩 나가시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이가 됐는 줄 아세요? 같이 라운딩 나가는 사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힘은요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40페이지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아래에서 5번째 줄 뭐 어떻게 사용할까 너무나 예쁜 커플이 있거나 너무나 뭐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거나 이건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가끔 이렇게 던져주면 아 우리 이렇게 만났어 아유 저 왼수 이러면서도 러브 스토리 얘기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남편이 좀 뭔가 와이프가 막 너무 잘나 보여. 아니면 남편이 뭐 너무 잘나 보여. 뭔가,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한테 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원래 잘난 그런 분들 말고요. 조금 왜 부부 중에 이렇게 센 사람 말고요. 조금, 그런 분들에게, 근데, 우리 배우자분 어떤 부분에 매력이 이렇게 넘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말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사업에 약간 꿀팁을 드리면 우리 이제 부부 이렇게 앉혀놓고 STP 할 때 많잖아요. 상담할 때. 우리 이런 오류를 좀 범해요. 이분이 좀 뭔가 말을 잘해. 그리고 뭔가 되게 리더형이야.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남자가 리더감이야. 막 이러면 아, 우리 남편분 리더감이시네요.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스타일이라면서 그 와이프가요. 다음에 우리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이지만 부부가 있을 때 이런 센스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좀 두 부부가 같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그랬을 때 이렇게 새초롬하게 상대가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좀 이렇게 가려가면서 어떤 분에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좋겠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또 노하우의 질문이죠. 챕터 4에서는요, 사실은 이 챕터 4는 저는 좀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는데, 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이제 자꾸 파트너 분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질문이 어려운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싸했어요. 저도 분위기가 싸하고 정말 별로였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러시면서 한참을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사장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거기서 막 너무 웃겼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예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꼈거나 싸한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이랬을 때, 제가 좀 처음부터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것 또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 때, 또는, 제가 좀 난해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가 좀 어려워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질문을 쉬운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태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코뉴엘이 원한 것은 그런 장황한 대화가 아니었다. 장황한 대화를 원하지 않을 때 그는 예, 아니요, 예, 아니면 아니요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닫힌 질문은 던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저희가 항상 닫힌 질문, 예, yes, no, 이걸로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때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되어져 있거나 상대가 너무나 애매한 자세로서 뭔가 굉장히 분위기를 망친다던가 그런 어떠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언제 많이 하냐면요. 뭔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많이 디스를 한다던가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던가 또는 상대의 단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들춰내서 뭔가 이렇게 애매한 어떠한 포지션을 낸다던가 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애매한 어떠한 포지션을 이렇게 돌 때, 사장님의 생각은 정확하게 이쪽이세요? 이쪽이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은요, 제가 성공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갔는데 뭔가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충분히 10번 이상 만나고 충분히 이렇게 뭔가 헌신도 하고 뭔가 도와주고 충분한 어떤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저를 이용해서 또는 상대들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계속해서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약간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문제 애매한 포지션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사장님께서는 한 발은 넣으셨는데 뭔가 여기에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더 큰 거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난해한 애매한 포지션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좀 헷갈려요. 사장님 앞으로 사장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확실하게 조인되는 어떠한 방향을 사장님은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소개하고 그냥 나는 그냥 요런 애매한 요 포지션을 원하세요?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앞으로 사장님에게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좀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라고 뭔가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처음부터 던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뭔가 이 상대가 그냥 우리끼리 언어로 얌체짓 할 때 있잖아요. 얌체짓 할 때, 못되게 할 때,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분은 절대 이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없어요.
못 되고요. 항상 자기 거 챙기려고 하고요.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내 스폰서가 얌체짓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 지금 뭐,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더 챙겨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딱 그 범위에서요. 절대 올라가지 않고요. 절대 영향력 생기지 않고요.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요한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던가 이럴 때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장난이 아니라 애매한 포지션, 뭔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확한 예스와 노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6에서는요, 절대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거다 보니 아마도 너무 대단한 성공을 했거나 잘났다라고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어쩌면 다소 건방지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음, 그 질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이 55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정도 요즘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해도 좋을 때가 있고요.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약간 난해한데요. 이런 질문보다 솔루션을 뭘로 주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60페이지 맨 위에 당신의 미래의 성장을 이끌 주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등 이렇게 뭔가 그 상대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에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 수, 내가 이거 내 고민 얘기한다고 너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위에서 여덟 번째 줄 60페이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해 온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바꿨을 때 훨씬 더 그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우리가 또 던지면 좋은 질문, 당신이 지금껏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은 많이 던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상대방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을 때 상대방의 인격과 기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을 때라는 요 사용하는 순간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질문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마음속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부분이었냐를 들어보면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의 마음, 상대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사람의 깊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질문은 내가 먼저 깊이가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난 너무 어려워.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같이 저 깊이가 깊지 않아서 저는 이 질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해 안 돼. 라는 질문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줘도 참 좋겠다. 이거보다는, 당신 생각은 어때? 이게 훨씬 더 쉬운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5페이지에 보면, 75페이지는 여러분 가끔 성공한 사람들, 또 성공했다라고 본인 나름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졌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나,
다음 목표가 무언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아직도 성취하고 싶은 것이 더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이미 당신은 성공했어 라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작은 딸 친구 엄마가 놀러 왔는데 굉장히 여유도 많고 부자예요. 그 엄마한테 언니, 뭘 더 바라는 게 있어요? 여한 없지 않아요? 딸들도 잘 키웠고, 남편도 성공하셨고,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신나서, 아니야, 나도 어려워. 나도 돈 벌어야 돼. 그래, 언니. 그래서 제가 보상까지 풀었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 하나에. 보상 풀고 MBA 했잖아요.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언니, 여한 없이 성공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 진짜, 가연이 엄마처럼 따박따박 이런 안정된, 이 소득,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평생 나오는 거더만 돈.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아홉 번째, 대화의 주파수를 맞추고 싶을 때, 뭔가 우리 대화가 막 장황해져 있고, 여기저기 분산되고 있고, 이럴 때, 또는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할 때에는 8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8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상대방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거나 대화 내용이 상대방이 가장 우선시하는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라.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회의를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눈이 풀려 있거나 또는 딴짓하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렇게 전체 대화가 쫙 집중이 돼야 되는데 다 같이 있을 때 막 쉐이크 막 흔들어 제끼고 막 딴짓하고 노트북 막 이럴 때 너무 이게 산만한 거야, 주변에. 이럴 때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오늘 미팅 속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사장님 오늘 이 미팅이 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내가 오늘 뭘 얻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2페이지에 이것과 연결해서 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것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아홉 가지 질문, 여덟 가지 질문을, 아홉 가지 질문이었네요. 이 아홉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챕터 1에서 정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앞부분, 절대 그냥 뛰어넘지 마시고 오늘 여유 있으실 때 틈틈이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5월에, 200명이 넘었네요. 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많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오늘 마지막으로요, 오늘을 추억하기 위해서, 우리 10년 후에도 우리 함께 할 거고, 20년 후에도 함께 할 거니까, 오늘 이 장을, 우리 김남희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제일 부러워요, 아빠와 아들. 이 아들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시켰던 엄마를, 그렇게 말썽 폈던 아들이 같이 책을 읽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사장님 사진 찍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잠깐 들고 계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 찍었고요. 잠시만요. 두 번째 페이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찍었고요.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참고로 들어오신 순서대로 네, 나오시게 됩니다. 일곱 순서랍니다, 이게.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네, 우리 사장님들 찍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두 번째 챕터 두 번째를 위해서 같이 또 뵙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김성화 사장님 아들 너무 예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민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